안녕하십니까, 최보람입니다.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들이 항상 귀로 열어놓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투자 대상 국가들의 정치 현실입니다. 해당 국가의 정치 현실은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건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리아 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분단 현실을 말하는 거죠. 1968년 1월, 바로 이 코리아 리스크를 극대화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 특수부대 소속 무장게릴라 31명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수도권으로 잠입했다. 그들에게 내려진 임무는 청와대 습격과 대한민국 정부 요인 암살. 뭐야? 누구야? 서! 거기 서라니까! 서울 세검정고개에서 경찰의 불신 검문에 그 정체가 드러나자 무장 게릴라들은 검문 경찰들과 지나가던 시내버스에 수류탄을 던지고 기관단총을 무차별 난사. 무고한 시민들이 살상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우리 군경이 즉각 비상 경계 대세로 확립하고 현장에 출동, 5명을 사살하고 1명을 생포했습니다. 우리 쪽 피해는? 현장에서 비상근무를 지휘하던 종로 경찰서장 최규식 총경이 무장 공비의 총탄에 맞아 순직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국가가 해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다하도록 해. 그렇게 하고 나머지 잔당들도 빨리 소탕을 하고. 예, 카카. 그때 경찰의 불신 건물이 아니었다면 그놈들이 청와대까지 뚫고 들어왔을 거 아니야. 뚫고 들어와서는 나에게 총을 겨누고 쏴댔을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카카. 어디 소행이야?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 124부대 특수요원들이었습니다. 이후 김신조 사건으로 알려졌으며 실미도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했던 121 사태다. 그런데 그로부터 사흘째가 되는 1월 23일, 북한은 또 한 번의 도발을 감행한다.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군 초계정이 미 해군 장교와 민간인 83명을 태운 정보수집 보조함 푸에블로호를 납치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한반도는 초긴장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렇다 보니 종합제철소 설립을 위한 기사의 차관 도입 문제도 순조롭게 풀리지 않았다. 종합제철소 1기 건설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외자는 총 1억 9천만 달러입니다. 이 가운데 도입이 확정된 것은 영국 1,500만 달러, 프랑스 1,300만 달러, 이탈리아 1,500만 달러입니다. 총 4,300만 달러라는 말이구만. 그렇습니다. 종합제철소 건설 준비 과정을 보고하기 위해 경제기획원 장관 박충훈이 청와대를 찾았다. 대통령 박정희의 얼굴은 시종일관 침울했다. 그 4,300만 달러 이외의 차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인가? 예. 최근 벌어진 한반도의 이런저런 긴장 상황에 대해서 투자국이나 투자 주체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도 다시 나면은 제철소 건설이고 뭐고 다 무산될 게 뻔하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들이 투자한 돈이 허공으로 날아갈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 때문이요. 그런 걱정도 있고
또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에 제철소가 과연 필요한가 하는 회의적인 시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제철소 사업에 뛰어들기만 하면은 두 팔 걷고 도와줄 것처럼 하던 곳이 기사였었는데. 특히 서독이 동백님 사건 이후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도 우리로선 뼈아픈 일입니다. 서동 얘기는 됐고, 만일 4,300만 달러 이외에 처음 예상했던 차근을 들여오지 못한다면 이미 확정된 4,300만 달러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산이 되면 그렇게 되면 정말 큰일입니다. 우리한텐 더 이상의 방법이 없습니다. 박태준 사장이 포항 제철을 맡기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기사와의 협상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요? 그쪽 인력과 기획원 인력이 필요에 따라 유기적으로 협조하게 될 겁니다. 알았으니 내가 봐요. 당시 상황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종합제철소 건설을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한테 돈을 빌려주기로 한 기사는 이런저런 이유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애가 탈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달리 돈이 나올 구멍은 없었습니다. 그저 애초 약속한 바 있으니 그 사람들을 믿고 협상을 해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일정대로 준비를 해나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돈 없이 제철소를 건설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한편 종합제철 회사의 탄생을 앞두고 박태준은 청와대를 찾았다. 준비는 비교적 순조롭습니다. 3월 6일 발기인 대회를 거쳐 4월 1일 창립 총회를 열 예정입니다. 회사 설립에 따른 발행 주식의 모집 방법은 재무장관으로부터 주식 청약서를 받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야겠지. 그리고 각하, 마지막으로 의논 드릴 일이 있습니다. 뭔가? 신설 회사 이름인데 시안은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3가지. 그래, 뭔가? 고려종합제철, 한국종합제철, 포항종합제철 등 3가지입니다. 각하께서는 어떤 이름이 좋다고 보십니까? 포항종합제철로 하지. 포항종합제철이요? 그냥 포항종합제철입니까? 그래, 그냥 포항종합제철로 해. 너무 지역에 국한되는 이름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그 이름 거창하게 짓는 게 뭐가 좋아? 이름이 거창하다고 성공을 보장하나? 그 문제는 내실이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인자, 예, 각하. 기사 말이야. 예, 박주문 부총리한테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 이 차관 문제로 우릴 골치 아프게 하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나? 이미 일은 벌어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든 일이 되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그 말을 들으니 조금 안심이 되는구만. 각하, 왜? 일이 잘 안 될까
불안하십니까? 불안하지. 박대주의, 예, 무슨 일이 있어도 제철소를 만들어내야 해. 필요하다면은 임자 목숨이라도 걸어야 해. 그런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말씀을 왜 하십니까? 북한에서는 나를 죽이겠다고 무장한 군인들이 청와대 근처까지 왔어. 분하고 원통할 노릇이지만,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당장 북한까지 쳐올라가고 싶지만은, 냉정하게 따졌을 때 우리한테 승사에 있나? 돈도 없고 무기를 만들 능력도 없어. 현재로서 국방 문제에 관한 한 미국이 손을 놓으면 안담한 게 우리 현실이야. 그런데다 미국은 사실 나를 별로 각하, 국민들한테는 지금도 큰 소리 치고 있어. 잘 살게 해주겠다. 나만 믿어라.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될까봐 솔직히 말하면은 걱정스러워. 미국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게 되는데 만일 정권이 바뀌면 한반도 정책은 어떻게 달라질까? 그것도 고민이 되고, 우리가 빠른 시일 안에 경제력이나 군사력 면에서 북한을 능가하지 못하면 어쩌나? 그것도 두려워. 각하,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고독함입니다. 최고 통수권자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고독함입니다. 아니, 최고 통수권자라고 해서 누구나 갖는 고독함이 아니야. 이 가난한 나라, 힘없는 나라의 통수권자가 갖는 그 두려움이. 각하, 그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선진국에 기죽지 않는 나라, 동량질 하듯 선진국의 돈을 빌리러 다니지 않아도 되는 나라. 나는 그런 나라를 만들 거야.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나는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1968년 4월 1일) 마침내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가 출범한다. 포항제철의 창립식은 서울 유네스코 회관 3층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열렸다. 최초 불입 자본금은 4억 원이었다. 이 4억 원으로 설립 등기를 마친 박태준과 포항제철 임직원은 39명. 이 안에는 대한중섭 시절부터 박태준과 손발을 맞춰 일했던 인력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제선, 제강, 압연의 세 공정을 모두 갖춘 일관제철소, 종합제철소 건설에 그 첫발을 함께 내딛게 된 것이었다. 1968년 6월에는 현장 사무소가 지어졌다. 본격적인 공사의 시작인 것이었다. 여보세요. 여기 현장 책임자가 누굽니까? 접니다만, 그런데 수녀님께서 건설 현장엔 무슨 일이십니까? 제철소를 건설한다고 저희 수녀원에도 철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철거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출연 박정희, 김영민, 박태준, 홍진욱, 수녀 이미형, 박충훈, 조연철, 홍건유, 이희탁, 국방장관 박상훈.
대한민국 경제실록 제6화 철의 신화 7번째. 지금까지